다음은 대한항공기 착륙사고 속보입니다. 어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는 기상 요인이나 관제탑의 잘못에 따른 사고가 아니었음이 KBS가 긴급 입수한 관제 교신서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제주 상공에 접근해서 착륙하기 직전까지 관제탑과 23분 동안 계속된 교신은 당시 공항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취재 이재강 기자입니다. 제주 Port, Koreana 2033, good morning. Descent to friendly level 60, information echo, direct lockdown. 2033, left turn heading 200, descend and maintain 4000. 사고기의 기장은 굿모닝이라는 인사까지 나누며 제주 관제탑과 첫 교신을 나눕니다. 고도 16,000피트에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16분 뒤 제주 관제탑은 고도를 3,000피트로 낮출 것을 여객기에 지시합니다. 여객기가 공항에 가까우면서 관제탑은 고도를 1,700피트로 낮출 것을 지시하고 여객기는 이 지시에 따릅니다. 어떤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는 교신 내용입니다. 오전 11시 20분 여객기는 착륙 준비를 알립니다. 2033, intercept the horizon. Contact tower 181. 관제탑은 여객기에 착륙 허가를 내주고 마지막 교신을 끝냅니다. Roger. Wind 140 degrees 20 knots. Peak gust 37 knots. Clear to land runway 6. Clear frame runway 06 Koreana 2033. 풍속 20노트는 교통부 규정에 있는 착륙 허가 상한선 35노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기타 기상 상황은 전적으로 기장의 판단 사항입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기상 상황은 관제탑에서 여객기의 착륙을 제지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사고의 원인은 당연히 기장의 착륙 실수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앞서 조종사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용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종사의 판단 미스 그리고 기술적인 실수가 이번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 원인을 실증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안문석 기자입니다. 대형 참사를 불러올 뻔했던 제주공항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비행기는 시커먼 잿더미가 돼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앞으로 길게 바퀴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바퀴 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바퀴 자국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든 채 진행했음을 말해줍니다. 착륙 중이던 비행기가 갑자기 이륙을 한 사실은 승객들로부터도 확인됩니다. 착륙하면서 붕 다시 뜨면서 쾅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길이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사고 비행기가 마지막 순간 갑자기 이륙을 시도한 것은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상 착륙을 위해서는 활주로 900m 이내 지점에서 착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고 비행기는 안전거리를 훨씬 벗어나 활주로 1800m 부근에서 착륙을 시도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그 착륙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냥 탕이 되게 정상적으로 가오가. 그냥 문단이 한 분입니다. 우체는 절반을 피해서 접수를 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된다.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판단 착오와 기술적인 실수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순간 민첩한 판단이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던 기장과 부기장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기장은 착륙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기장은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장은 그냥 계속 착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착륙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고 부기장은 조금 여기서 착지하면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안전한 착륙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위기 상황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할 기장과 부기장의 판단까지 엇갈리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KBS 뉴스 대한항공 여객기의 착륙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교통부는 사고기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음성기록 장치에 대한 해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교통부는 빠른 시일 안에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방침 아래 내일부터 전문가를 통원해서 음성기록 장치에 담긴 사고 순간의 조종실과 관제탑 사이 대화 내용 등을 해독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경찰의 사고 원인 수사에서도 조종사의 착륙 지점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2033편 제주공항 착륙 폭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종사가 착륙 지점 선정을 잘못한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관제사 이 3근 씨를 불러서 밤샘 조사한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기장 우주 씨와 부기장 정찬규 씨를 항공법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기장이 처음 활주로에 착륙한 지점이 충분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판단해 착륙을 감행했다고 진술한 점과 부기장 정 씨는 착륙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장에게 착륙을 만류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위기 상황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상황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스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부기장이 저기 고라운드 하려고 했다는 거 다시 올라갈게 이륙하려고 해. 교통부 사고조사반은 사고기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음성 기록 장치의 해독 작업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의 착륙 유도와 관제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일단 음성 기록 장치 해독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고 기체를 현장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고 여객기 탑승객에게 30만 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하는 목적지로 보냈으며 불에 탄 승객 수화물과 탁송 화물은 약관에 따라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네, 지금 기적으로까지 얘기되고 있는 탑승객 160명 전원 안전 대피는 승무원들이 침착한 조처 그리고 승객들이 질서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비상탈출대라는 장비가 승객들이 빠른 탈출을 도왔습니다. 한기봉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사고 기종인 에어버스 300, 600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사고 순간 기체 뒤편에서 치솟는 불길과 연기 때문에 뒤쪽 4개 비상탈출구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불만 보였어요. 불길만. 문도 열 수가 없었고 일단 얼른 앞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승객들이 앞쪽으로 몰려오자 승무원들은 앞에 왼쪽 두 번째 문을 열려고 했으나 이미 불길이 치솟아 오른쪽 두 번째 출입구에 비상탈출구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면에서 불어온 강풍에 비상탈출 장비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첫 번째 출입구로 몰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문을 열과 동시에 또 슬라이드가 내려 펼쳐졌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기에는 아주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어떤 공포감 같은 것도 조금은 덜했을 겁니다. 건물 3층 정도로 지상에서 3.5m 높이에 있는 비행기 출입문에서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라는 탈출 장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면 이 슬라이드 레버는 팽창 위치로 가게 되고 비상시 이 손잡이를 위로 당기면 이 안에 있는 가스가 터지면서 비상 탈출대가 아래로 펼쳐지게 됩니다. 길이 10m, 폭 1.5m의 슬라이드는 두 사람이 동시에 내려갈 수 있어 160명이 빠져나가는데 2분밖에 안 걸립니다. 비상 탈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고 슬라이드는 바로 펼쳐집니다. 슬라이드는 바다에 불시착했을 때는 35명이 탈 수 있는 구명 보트로도 이용됩니다. KBS 뉴스 한기봉. 지난 10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착륙 폭발 사고는 긴급 상황 대처 방법을 둘러싸고 그 순간 기장과 부기장의 의견이 엇갈려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권순범 기자가 재연해봤습니다.
Ready to close off. We have full reversal. Here. 네, 방금 사고 순간에 긴박했던 조종실내의 녹음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기장이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데 이어서 일단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지한 뒤에도 땅에 닿은 뒤에는 부기장이 제2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과 부기장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은 비행 고도가 50피트로 떨어진 지점, 부기장이 갑자기 다시 떠오르자는 제2륙 요구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어 기장은 조종관으로 추정되는 것을 잡지 말라고 다급히 반복합니다. 자야, get off. 그러나 부기장의 제2륙 요구가 다시 한번 나오고 기장은 계속 거절합니다. 이때가 11시 21분 34초, 고도는 이미 20피트로 떨어졌습니다. 8초 뒤 기체가 활주로에 착지하는 굉음이 들린 데 이어 부기장이 속도를 줄이기 위한 역추진 장치와 제동 장치를 작동한다는 복창을 합니다. 기장의 의도대로 부기장이 기체를 착륙시킨 것입니다. 이때가 11시 21분 46초. 그러나 문제는 다음 순간에 있습니다. 착지 후 9초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기장의 황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착륙 직후 부기장이 기장 몰래 제2륙을 시도하는 순간 기체 앞머리가 떠오르면서 공항 담벼락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극도로 다급해졌을 바로 그 순간 뒤 부기장이 제2륙을 시도했다는 것은 사고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왜 올라가려고 했느냐는 기장의 원망스러운 말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그러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이미 프랑스 측의 분석을 의뢰한 블랙박스의 비행 기록 데이터가 확인되는 다음 달 말쯤에나 입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